파주의 중심은 원래 금촌 문산이지 않았습니까? 금촌 문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촌 문산이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화 운동 쪽에 너무 치우치고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기본 시설 자체가 운정교화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 너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느낌이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산 자체의 편성도 그러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문제는 뭔가 불균형되어 있는 발전 자체를 균형 발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형태의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죠. 뭐 교통, 도로, 가스, 기본적인 SOC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회 간접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처지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예로 북파주권의 저희 을지역의 초중고가 53개인데 53개의 인조 잔디구장이 깔려져 있는, 잔디구장이 깔려져 있는 학교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개는 지금 현재 안 깔려 있는 상태죠. 그런 기본적인 학생들한테 필요한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교육 환경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는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도, 지역별로 보면은 각 읍면동에서 거의 1년에 1000명, 2000명씩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는 상태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산업, 경제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에 보면 그런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발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뭐 10대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게 뭐 머리가 좋고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본다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부도 더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집안도, 아버지는 뭐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장학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전작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생으로서의 그런 공부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도 다녔었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등록금도 조달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타 일반 편안하게 다닌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학원 사업에 손을 댔고, 그 다음에 학원 사업을 하면서 33살에 순천향 정보전문학교라는 2년제 전문학사를 주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유사한 있는 학생들보다는 진짜 소외된 없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부 장학금을 받아다가 줘야 되는, 그래야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하고의 마음에서 소통되는 그런 과정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서청원 대표님을 우연치 않게 산악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청원 대표님 산악회가 청산회라는 산악회인데, 그 산악회 중앙의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전국의 산악회 조직을 해봤고, 그러면서 2008년도 총선 때 서청원 대표님을 뵙고 거기에서 친박연대 만들면서 같이 친박연대의 연구소 감사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청원 대표님을 제가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정이 많으시고 의리가 있으시고 항상 그런 예민의 정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빚에 대한 빚을 꼭 갚아야 된다는 그 의리 하나로 저희도 같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만드는데 같이 열심히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 중에도 어떤 공약이냐면 제2개성공단만큼은 파주권 내에 둬야 된다. 왜냐면 자꾸 분쟁에 관련된 부분이나 정치적 룰로 따지다 보니까 폐쇄됐다, 다시 또 열었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파주 지역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2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저희가 최소한 DMZ 파주권 내에 안에다가 제2개성공단을 유치를 하되 중립화되는 평화공단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의 정책하고 파주 시민들에 대한 입장의 정책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게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주에 더 이상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피해로 인해서 파주 시민들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겪었던 고통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저희 파주 지역이 대기업이 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LG도 들어와 있고 SK, 롯데, 신세계 4군데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에 대한 활용도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을 활용한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과 농업을 접목시키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폐온수를 활용한 농공단지, 폐온수를 활용했을 때 그런 생산 단가에 대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튜닝단지 같은 좀 특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면 자동차 튜닝 사업이 약 4조 원대 정도의 규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튜닝 단지를 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면, 그런 부분들은 타오브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 인삼이라든가 금산 인삼 많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파주에는 개성 인삼이 있습니다. 그런 개성 인삼에 대한 클러스터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농업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저비용 평가되어 있는, 판매망 자체가 저비용 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1차 산업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가공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주가.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 센터라든가 인삼 클러스터 센터, 그 다음에 인삼 농협 설립, 이런 부분들이 농업에 중점적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촌이라든가 문산 같은 지역은 문화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공약들이 많이 맞춰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8학군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강남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지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했던 부분들은 다른 이유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좋고 교육적 환경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하는 부분의 측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학생 수의 감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 가르치느냐,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아파트 값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복지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지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분들에 대한 일자리, 그래서 마을 기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을 기업 육성에 대한. 그래서 제 공약 중에 보면 마을 기업 지원 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마을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마을 기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런 행정적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좀 늦어서, 아니면 그런 서류적인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마을 기업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마을 기업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둔화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각 지역별 성향에 맞는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파주시 마을기업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마을기업이 육성화되면서 어르신분들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고,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한 복지가 당연히 뒷받침돼 줄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복지도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콜택시 운영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콜센터의 직원이 3분이 계신데 국선이 2개 있어서 최소한 3일 전에 콜센터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도 예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결책을 찾아서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동하신다든가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2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대기업에 대한 사회 환원에 대한 거를 법제화해서 이제는 뭔가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환원에 대한 사회환원, CSR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저희 파주 지역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 파주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 공약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청이나 아니면 경로처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관리는 뭐 노인복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제는 뭔가 경로청이나 경로처가 정부 산하부처의 하나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 부분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입법 활동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 서창현은 여기 파주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파주에서 경제활동하시는 제 연령층의 선후배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과